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재료로 가득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함께하는 최진욱 전문가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잠시 후에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볼 테니까요. 샵 3989번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신다면 잠시 후에 종목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금요일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볼까요? 자, 지난 금요일 우리 양시장 상승 출발했었지만 오후 들면서 하락 전환하고 약보합에서 마쳤습니다. 자, 이날 원달러 환율이 1360선을 돌파했는데요. 1362원 6전에 마감하면서 지난 2009년 4월 1일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달러 강세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빠져나가면서 우리 양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는 0.26% 빠졌지만 그래도 2,400선은 받치면서 2,409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31% 내린 785선에서 지난주 시장 문을 닫았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시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있었고 개인만 3천억 원 가까이 담았습니다. 또 코스피에서 기관은 5거래일 연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였고 개인은 반대로 5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만 8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던졌고요. 개인과 기관은 함께 사자세를 보였습니다. 넘어가서 상승하는 업종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3분기 실적에 대한 반등 기대감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섬유의복 섹터가 1.65%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인디에프와 성한이 10% 넘는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인 보험업종 1.56% 강세로 마쳤습니다. 삼성생명이 4% 넘게, 하나생명도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또 이날 장에서 일성신약이 10% 가까이 급등하면서 의약품 섹터가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통신서비스, 통신장비, 통신방송서비스 업종이 가장 많이 올랐는데요. 정부가 중동의 교통망과 5G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날 5G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무선기지국 전문업체인 와이어블이 한 약 9% 정도,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자, 하락률 높은 업종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한 가운데 철강금속 섹터가 2.5% 가까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철광석 가격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휴스틸, KG스틸, 고려아연 등이 4%에서 5%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또 이날은 대성에너지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가 넘게 빠졌고요. 전기가스 업종 1%대 약세로 마쳤습니다. 이어서 서비스업 섹터 0.8% 내렸는데 지난주 마지막 장에서 소카가 6% 넘게 떨어진 영향입니다. 자,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의 제휴 소식이 있었던 하잉크 코리아가 이날은 8%대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기타 제조 업종 2% 넘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이 파란불을 켜면서 음식료, 담배와 비금속 섹터 1%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후에 많이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간식 밀키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광무입니다. 네, 광무가 엔캠의 미국 법인과 94억 원 규모의 리튬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에 시간내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케일럼입니다.
전환사채 발행 후에 만기 전 사채를 취득했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 3.77% 올랐습니다. 그리고 CIS가 시간 외에서 2.52% 떨어졌는데요. 최대 주주 지분 매각을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미국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1% 이상 하락했습니다. 8월 고용지표가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나오면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지속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아울러서 높아진 8월 실업률이 경기 우려를 자극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했었지만 오후 되면서 하락 전환 후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07%, S&P 500도 마찬가지로 1.07%,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31% 빠졌습니다. 다우지수는 300포인트 이상, 그리고 나스닥도 15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요.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2019년 이후 처음으로 6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 다음은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일주일 만에 최진욱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이제 또 주말간에 좀 또 이제 시장이 또 어느 정도 다시 좀 들어설 거라고 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여전히 뭐 아직도 지금 러시아의 또 이슈가 또 있었고 그리고 지금 ECB 통화 정책까지 또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뭐 해결된 문제점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현재 시장에 있어가지고는 선 반영된 움직임을 지금 꾸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기에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나간다기보다는 확실한 기업의 성장성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좀 매수 포지션을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투자 길잡이가 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의 이제 투자 길잡이가 되어주실 최진욱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잠시 후에 가져볼 예정이고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3위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는 월가에서 K-팝 테마의 ETF를 출시했다는 소식인데요. 하이브, CJENM, JYP가 상위 3개 종목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의 K-팝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 펀드 ETF가 출시됐습니다. KPOP라는 티커명으로 거래를 시작한 K-팝과 한국 엔터테인먼트 ETF는 한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투자 종목으로 삼아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글로벌 확산으로 이익을 보겠다는 취지로 나온 겁니다. 자, 이 ETF가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K-팝 브랜드들인데요. 하이브의 비중이 10.34%로 가장 크고 CJENM이 10.05%, JYP 엔터테인먼트가 9.84%, 네이버 9.73%, 카카오 9.57% 순입니다. 다만 K-팝 지수가 공식적인 성과 지표가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 지수가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지만 최소 시총이 7,500만 달러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시총이 매우 작은 기업 투자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다수의 엔터테인먼트 주식이 올해 주가 약세장 때 하락했다면서 이 펀드가 견인차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고 환율 위험 역시 투자 고려 대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K-팝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이런 ETF까지 등장했다는 재밌는 소식이었습니다. 엔터주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ETF가 하이브, CJENM, JYP 엔터 같은 종목들의 비중을 높게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엔터주들 좀 살펴보면은요, 같은 섹터로 묶여서 움직인다기보다는 개별적인 이슈로 각자 도생하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전문가님께 우리나라 엔터주들의 흐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뭐 ETF라는 좀 용어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인덱스 펀드를 가지고 좀 주식처럼 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만든 좀 펀드의 유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ETF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ETF에 있어가지고 상장 조건에 따른 부분들의 섹터들은 결국엔 앞으로 좀 성장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ETF에도 편입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뭐 성장성 자체가 아직까지 좀 불투명하다면은 결국 ETF 자체적으로 또 올라오기도 힘든데, ETF가 또 이제 주식과는 어느 정도 좀 상반된 움직임을 또 많이 보여주고 있고, 좀 투자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좀 중장기를 선호를 한다면은 오히려 좀 ETF 쪽도 괜찮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엔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서서도 몇 번 말씀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엔터는 제가 이제 하반기 때도 굉장히 좀 유망하게 보는 섹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전에 이제 코로나 이 팬데믹 시절 당시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엔터주들의 실적치가 굉장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결국엔 코로나 때문에 해외 공연이라든지 아리나 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공연 쪽에 좀 차질이 생기면서 엔터사에 좀 어느 정도 매출에 좀 지장이 있을 거라는 좀 전망치와는 좀 다르게 오히려 지금 실적치 기대치가 좀 상회하는 이런 움직임을 또 많이 엔터가 좀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엔데믹 시점으로 또 돌아섰고, 그리고 지금 다시 항공편까지 좀 재개가 되는 상황에서 최근 같은 경우는 또 블랙핑크가 또 다시 컴백을 했죠. 블랙핑크 같은 경우 지금 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좀 보게 되면 BTS가 1집 앨범을 냈을 때 당시보다 지금 조회수가 이틀 만에 바로 또 달성을 하는 이런 또 스탠스를 또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하반기 때 줄줄이 좀 아티스트들이 좀 많이 컴백을 합니다. 그리고 일전에는 하지 못했던 이런 해외 공연이라든지 그리고 아리나 투어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기업에 있어가지고는 실적치가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 있어가지고는 해외에 있어가지고 그 공연에 대한 좀 실적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엔 그 반영 수치 같은 건 3분기 이후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반기 때 있어가지고 오히려 기업의 좀 성장성 모멘텀이 확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엔터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충분히 좀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 꾸준하게 엔터주에 대해서는 좋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올해 하반기에도 남은 지금 하반기에도 여전히 엔터주들 더 이상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아직 실적이 좋게 나오는 거에 비해서 그 실적치가 아직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엔터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2위 확인해 보겠는데요. 2위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러시아에서 기계적 문제로 노르트 스트림 파이프라인의 폐쇄를 유지하겠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기계적인 결함을 이유로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노르트 스트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계속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거대 기업인 가즈프롬은 파이프라인 유지 보수 중에 기술적 결함을 발견했다면서 고칠 때까지 노르트 스트림 가스 운송은 완전히 중단한다고 밝히면서 언제까지 폐쇄할지에 대해서는 공지하지 않았습니다. 당초 발트해 해저를 통해서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어지는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1은 오는 3일 오전 2시 이후에 최대 수송 용량의 20% 수준으로 가스 공급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가 이뤄지면서 유지 보수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지난 6월부터 노르트 스트림 공급을 제한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러시아가 노르트 스트림 1을 3일 동안 폐쇄한다고 했을 때 이런 사태를 예상하는 입장이 꽤 많았습니다. 자원의 무기화를 대놓고 시작하는 분위기인데요. 유럽은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 전에 러시아 천연가스로부터의 독립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에너지 기업 긴급 구제금융 방안을 발표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10월 중에 도시가스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천연가스와 에너지 가격 추이에 대한 전문가님의 예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뭐 이 러시아의 지금 가스 또 다시 또 중단 이슈가 또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처음 이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전에서도 가스 중단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나서 좀 시장의 충격과 지금의 중단에 대한 시장의 충격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추이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앞전에 이제 가스 공급이 중단이 되면서 결국에는 그쪽에 가장 타격이 클 게 독일이 겁니다. 독일이랑 유럽 쪽이 가장 이제 천연가스 이 부분에 있어서 40%의 좀 점유율을 러시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피해를 유럽 쪽이 좀 많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앞전 당시에 좀 가스 공급 중단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유럽 같은 경우는 에너지 의존도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굉장한 좀 중요성을 좀 부각을 시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시행착오의 시간이 또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러시아가 지금 이 천연가스에 관련된 무기화로 지금 또다시 나오고 있다라는 지금 이런 추정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 아직도 전쟁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가장 무기로 뽑을 수 있는 건 천연가스 이쪽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다시 또 공급 중단이라는 이런 부분의 이슈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 근데 이제 유럽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번 두 번째 중단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타격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전에 지금 뭐 이슈 같은 부분들도 좀 뉴스를 좀 봤는데도 불구하고 유럽은 이미 뭐 예상을 했던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에너지 의존도를 지금 꾸준하게 올리고 있고 그에 따른 지금 이제 지형이라든지 이런 건물이나 건설들 꾸준히 지금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앞전보다는 이제 충격이 좀 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 LNG 터미널이 지금 최근에 좀 화제가 있었죠. 최근에 좀 화제가 있으면서 이제 그로 인한 이제 이제 아시아라든지 미국 같은 좀 전반적인 좀 천연가스가 단기간에 좀 급등 현상은 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앞전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WIT라든지 이런 유가 부분의 급등처럼의 추이는 나오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인 충격은 존재는 할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단기적인 재료로 시장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분명히 뭐 지금 현재 시점의 이슈를 가지고 접근을 하겠지만 나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본다 하시면은 이제 겨울철 들어가지고 이 난방류에 대한 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수요가 높아지기 때문에 나는 좀 중장기적인 투자 매력 관점으로 본다 하시면은 지금으로서는 투자 접합기라기보다는 이 재료가 다시 단기적인 좀 소멸로 들어가면서 눌림이 나올 때 그때 좀 다시 좀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제 단기 트레이딩 투자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제 현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분명히 움직여 줄 겁니다. 움직여주면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뭐 시간적인 여유를 좀 두고 스캐핑하든지 아니면 오버나잇을 하지 않고 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희 예상을 했다시피 이런 일이 지금 러시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처음은 아니고요. 유럽 쪽에서도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비책은 마련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WTI 유가처럼 그렇게 막 엄청나게 높은 폭의 급등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또 천연가스의 가격이 위로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직은 뭐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이제 눌림이 나올 때 들어가시는 그런 방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마지막 1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매도로 돌아선 서학개미가 8월에 미국 주식 8천억 원을 팔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서학개미들이 증시 불안과 환율 급등에 7월부터 미국 주식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지난 8월의 순매도액은 8천억 원대로 급증했는데 이는 7월 순매도액의 155.7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연초부터 약세를 보인 미국 뉴욕 증시에 대해서 국내 투자자는 줄곧 매수 우위로 대응을 해왔었지만 올해 7월에 처음으로 매도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미국 증시 약세와 환율 급등에 따라서 순매수를 멈추고 대신에 7월 이후에 반등한 주식에 대해 달러 급등에 대한 환차익을 챙긴 겁니다.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의 미국 3대 증시는 지난 한 달 동안 나란히 4%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손실이 일부 상쇄되거나 오히려 환차익으로 인해서 수익을 보는 투자자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미국 주식을 포함해서 글로벌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이 작년부터 부진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린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시죠? 최근 강달러를 넘어선 킹달러 시장 속에서 서학 개미들이 매도 우위로 전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전문가들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등 불안 요소가 아직 많기 때문에 외국 시장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 이런 미장 투자에 대한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가 좀 보통적으로 좀 경기 순환 사이클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이제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우리가 좀 회복기에 좀 들어가고 나서 호황기, 그 다음에 침체기, 그 다음에 이제 뭐 불황기 쪽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보게 되면 좀 후퇴기랑 좀 불황기 쪽에 좀 애매하게 좀 걸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서겐 좀 호황기는 좀 지나간 상황이고 이 두 가지 분류에 지금 애매하게 좀 걸쳐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지금 역실적 장세랑 역구명 장세가 같이 온 겁니다. 같이 오면서 보통적으로 사이클로 본다면은 후퇴기 때 이제 금리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불황기 때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황기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역실적 장세로 진입을 하는 건데 지금은 지금 애매하게 지금 걸쳐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금리 부분만 지금 상반되게 다른 움직임인 거고 다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미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미증시로 다시 넘어가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 자체를 좀 보면은 보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국내 증시에서 투자가 좀 매우 까다롭고 어려우니까 미증시로 넘어간다는 거고 외국인 역시 지금 매도세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좀 미증시로 넘어가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 아직까지 또 ECB 통화 정책까지 또 남아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재료를 지금 소화를 해야 되는 건 우리 증시만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똑같습니다. 근데 다만 미증시가 조금 더 개인 투자자가 좀 투자하기는 매우 까다롭죠. 왜냐하면 위아래 상한가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결국엔 한순간에 재료가 좀 부각이 된다거나 아니면 소멸이 되면은 크게 또 떨어지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존재를 합니다. 외국인이 지금 매도세로 대응을 하고 나간 이유는 그냥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이미 다 아는 예상치고 지금 원달러 환율 때문인 겁니다. 환율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가파르게 오르니까 당연히 이제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다시 통화정책 이후에 완화 스탠스가 나온다면 재차 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전에도 이미 뭐 4조, 3조 넘게 나갔던 물량이 이 물량에서 다시 또 안 들어온다라는 그런 뭐 예상치가 또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물량 자체에 오히려 더 지금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플러스돼서 더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내적인 악재 리스크라든지 불확실한 리스크가 아직까지 해결된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증시만 지금 힘든 상황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외국 증시도 똑같고 그리고 아시아 증시도 지금 전반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투자에 좀 접근을 한다면 당연히 현재 정책주 위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인플레 법안에 있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에너지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천연가스 같이 겨울까지 좀 난방 수요가 좀 꾸준하게 증가를 해줄 수 있는 아직 단기적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모멘텀 자체가 좀 살아있는 섹터에 지금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위아래 상한가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도 그렇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를 지금 끝없이 치솟고 있는 환율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 환율이 조금 진정이 되고 그리고 대내적으로 아직은 불확실한 리스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진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뭐 투자 지금 눈여겨봐야 할 종목군들은 이제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살아있는 섹터들에 집중을 해봐야 할 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였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도 또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월요일 아침인데 오늘 아침에도 비가 좀 내리고 있고 태풍 소식이 있다고 하셔서 이제 외출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명절을 앞두고 날씨가 조금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이동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저희 일주일 만에 최진욱 전문가님 다시 모셨는데요.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 지난주에 우리 시장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네네. 좀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마지막에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 예상보다는 좀 덜 빠지지 않았나, 이 정도면 선방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은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선방을 했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이 리스크, 이제 불확실성 리스크가 지금 다 반영은 된 겁니다. 반영은 된 거고 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이슈, 약재 자체가 지금도 악재 보게 되면은 앞전에 돌았던 그 악재 리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불안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안감이 계속 공존이 되고 있다 보니까 물량이 나가는 건데 이게 지금 확실한 뭐 또 이슈, 우리가 몰랐던 이슈가 나온다면 시장에 한 번 더 충격은 받을 수는 있지만 네. 지금 계속 리사이클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리사이클로 인해서 주가가 빠진 거는 오히려 추후에는 좀 강하게 또 V자 반등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V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이제 앞전에 우리가 코로나 처음에 딱 터지고 나서 그때 이제 한 2달, 3달 정도는 이제 급락이 좀 나왔다가 바로 또 삼성전자가 9만전자까지 갈 정도로 네. 단기간에 좀 이렇게 상승폭이 나와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증시는 지금 밸류상으로 좀 많이 유지가 되어 있고 많이 빠진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 있어가지고 좀 매도세로 좀 대응을 해서 나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여전히 지금 저는 투자 관점은 똑같습니다. 지금 투자 관점은 이제 내가 확실한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비중을 어느 정도 내가 변고점을 확실히 잡고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제 포트 간에 지금 전망치가 없는 것을 조금 현금 확보를 하시고 앞으로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이제 밸류상으로 또 많이 싸진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포트 교체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가 가장 적합하죠. 그러니까 포트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포트 교체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 게 지금 시점은 투자 전략으로 가장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전술적인 투자 전략 방법으로 가기보다는 네. 현재는 전술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중장기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을 접근하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결국엔 내가 본인 간에 좀 확실한 좀 대응가가 있기 때문에 진입을 한다고 하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좀 묻어가든지 아니면 좀 모아가고 추후에 확실하게 좀 내가 이제 목표가를 세웠던 부분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좀 나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꾸준하게 지금 뭐 저희 몇 주 연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은 조금 저희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내 포트폴리오에 재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그리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있는 그런 섹터군들에 집중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사실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뭐 그만큼 딱히 새로운 뭐 호재라든지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우리 시장은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이 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 이게 왜냐면은 네. 지금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애플 중 유명한 대기업들 보면은 오히려 가이던스에도 못 미치고 있고 지금 컨센서스에도 지금 못 미치고 있고 실적이 지금 굉장히 나빠지고 있는 건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은 조건의 악재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또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생각과는 다르게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밸류로만 측면으로 보면은 오히려 지금 이제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좀 기업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과 우리가 좀 다르게 또 주가 추이가 움직였고 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은 뭐 일주일 거의 가까이 계속 하락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우리 증시는 지금 이틀간은 좀 상반된 움직임, 디커플링을 또 보여줬고 오히려 좀 빠지는 부분에서도 미국처럼 그렇게 빠진 적이 없어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지금 모든 투자자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맞는데 네. 무서운 거죠. 다 들어가기가.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 프로그램 매도세로 다시 밀어붙이는 상황이 나오면은 오히려 지금 수급이 몰리지 않은 섹터 같은 경우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오히려 하방으로 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무서운 거예요. 모든 투자자가 지금은 저점이다 싸다라는 건 인식은 했는데 어디를 어떻게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건지 모르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만 우리가 좀 확실하게 체크를 좀 네.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우리 최재욱 전문가님 지난주에 나오셨을 때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작년에 먼저 매를 맞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빠져나오는 것도 조금 먼저 빠져나오는 것처럼 그렇죠. 보여지기도 해요. 자, 이제 개장했고요. 저희 빠르게 저희 최진욱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지금 들어와 있는 것부터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동안 우리 전문가님 기다리셨던 시청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와 있는 게 한국가스공사고요. 매수가는 45,000원에 비중이 30%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글로벌 이슈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천연가스 뭐 관련해서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도시가스가 너무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스요금을 인상을 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또 정부랑 조율 중이다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 걸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분 매수가 45,000원이면 현재가가 42,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지만은 앞으로의 모멘텀이 좀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뭐 가스 관련주겠죠. 네, 가스 이름이 너무 관련주인데 직관적이죠. 이제 네. 2분기 때 좀 어닝 서프라이즈로 좀 기록을 했거든요. 네. 좀 어닝 서프라이즈로 좀 기록을 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시황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모멘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투자 관점을 어떻게 잡고 진입하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근데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가스 관련주보다 좀 무겁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결국에 지금 투자를 하는 매개체 자체가 단기 투자 스타일이 아닌 거죠. 기업 자체가.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한국가스공사의 기업을 보고 지금 진입을 하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좀 잡아야 됩니다. 내가 단기 성향인지 아니면 좀 중장기 성향인지 네.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보고 내가 단기 성향인데 그렇다면 지금 물린 거나 마찬가지죠. 단기면 뭐 그렇죠. 단기로면은 지금 물린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 반등 추세가 좀 나와주는 부분에서 오히려 좀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되고 내가 좀 중장기적인 성향 스타일이다. 네. 그러면 이제 겨울 들어서 난방 수요는 확실하게 증가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이 악재 자체가 시장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충격은 주진 않겠지만 주긴 할 겁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모멘텀이 또 부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러시아에 대한 이 불안감 때문에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미국이 지금 LNG 이제 터미널까지 또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가스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확실히 성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좀 체크를 하고 네. 지금 매수가 같은 경우가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45,000원이라고. 45,000원이면은 지금 구간에서 저는 또 추가 매수도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요? 네. 추가 매수도 충분히 유효하다. 그리고 쌍바닥을 만드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강하게 좀 반등 추세가 나와줄 딱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러시아 이 이슈가 지금 겹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기간이 딱 타이밍이 잘 맞은 거예요. 지금 타이밍이 잘 맞게 지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은 48,200원 이 매물대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매물대에서 한 차례 비중을 축소를 하시고 네. 지지를 해주는 걸 체크한다면은 뭐 앞전에 좀 신고가 영역까지도 충분히 좀 바라볼 수 오.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저가 매수 추가 매수해서 평단가 조절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빠진다 하면은 그때는 이제 평단 만약에 더 조절을 빠진다고 하면 게 지금은 저는 무조건 추가 매수는 계속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한 종목에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최대 저는 2번까지입니다. 최대 두 네, 번. 2번 이후로 안 된다면 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내 시나리오가 틀렸기 때문에 손절할 건 또 손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지금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네. 분할 매수 관점 1차로 좀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추세가 좀 단기적으로 깨진다 네. 하면은 39,300원 이 라인 때만 지켜주면은 39,300원. 다시 또 반등 추세가 나와주거든요. 오, 네. 앞전에 저가 부근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2차 분할 매수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접근 방법을 조금 내가 어떤 투자 성향인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내가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지금 물린 거니까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는 상황이고요. 조금만 뭐 겨울까지만 기다려 주신다면은 겨울 되면 당연히 가스 수요 늘어나고 뭐 미국의 LNG 터미널 화재라든지 러시아 천연가스 이슈 관련해서 호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신다
하신다면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48,200원 정도까지 올라온다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셨고요. 그 이후에 조금 기다리다 보면 앞전 신고가 지금 한 49,000원 선 확인이 되는데 그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 한국가스공사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KH바텍이 제가 듣기로는 이 삼성전자 갤럭시 이번 신작의 부품을 만드는 그런 수혜주라고 들었는데요. 매수가가 21,000원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KH바텍이 갤럭시 수혜주로 분류가 되던데 지금 네네. 제가 아침에 뉴스 봤을 때 폴드4, 플립4가 유럽 시장에 지금 반응이 좋다고 봤거든요. 네, 지금 미국 시장에 굉장히 또 인기가 좋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KH바텍을 좀 단기적으로 접근했다면 당연히 이제 삼성의 수혜주로 보고 진입을 했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맞습니다.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얘네 이제 이 기업이 하는 게 지금 한지를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한지가 뭐냐면 저희 이제 폴더폰 접잖아요. 네. 이 접는 거에 있어서 들어가는 필수 그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주요 공급처가 지금 KH바텍인데 네. 지금 그 부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제 갤럭시 신작이 확실히 뭐 기대감이 굉장히 크고 잘 팔릴 거 아니까 접근해야지라고 하면은 물리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이미 시장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KH바텍이 어떤 기업인지는. 네. 근데 앞으로는 KH바텍 같은 거 접근 방안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으로 매출이 턴어라운드가 가능한지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 추이로만 보면은 충분히 턴어라운드는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반영이 3분기부터 될 겁니다. 네. 2분기까지는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갤럭시 신작에 대한 매출이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갤럭시 신작에 대한 매출이 3분기부터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3분기 실적을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네. 3분기 실적 이후부터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네. 미국 쪽에 지금 굉장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100만 대 가까이 뭐 사전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그렇다면 이제 한 기기에 무조건 필수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굉장히 기업 측면에서는 매출의 마진이 많이 남겠죠. 그러면 이제 3분기 이후부터는 이 매출적인 부분이 오히려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럼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또 강하게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추세를 앞전에 네. 기대감 때문에 돌리려고 했다가 다시 빠진 건데 지금 아직 뭐 쌍바닥 부근에서 앞전에 좀 저가 부근을 깨지는 않았습니다. 예, 깨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네. 우리가 좀 지지 라인으로 잡고 17,000 지금 800원 부근인데 18,000 거의 가깝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17,000 밸류를 최종 마지노선으로 좀 잡으시고 지금 이제 매물대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는 게 21,000원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21,000원대 딱 부분을 매수가. 네네. 근데 이 부분에서 저는 좀 비중을 좀 축소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비중을 한번 축소를 하시고 네. 거기를 지지 못하면 다시 빠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지를 꼭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만약에 나는 지지를 해주고 KH바텍에 좀 유망성을 보고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21,000원 부근에서 저는 조금 비중을 또다시 늘리고 해서 한 25,000원대까지도 단기적으로 저는 좀 상승이 여러 번 살아있지 않나 네. 하반기 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갤럭시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그 힌지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부분은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은 그 폴더블 폰의 인기가 반영이 되지 않았다. 3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부터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 턴어라운드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분 지금 매수가가 21,000원인데 현재가 18,000원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 17,800원 선만 잘 버텨준다면은 25,000원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고 하지만은 조금 안전하게 가시려면은 매수가 부근에서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하시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KH바텍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지금 시간이 짧게 하나만 빠르게 진행을 해볼까요? 들어와 있는 게 두산 퓨얼셀이 있고요. 최근에 되게 핫한 종목이기 때문에 수소 관련해서 매수가 42,000원에 비중은 40% 비중이 높은 상황이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가 35,000원이기 때문에 이분 지금 매수가랑도 차이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지금 거의 두산 퓨얼셀 최근에 수소 관련해서 모멘텀이 많은데 올라올 수 있을지 도와주세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투자하기 유명한 섹터 중에 또 하나죠. 이게 인플레 관련해 가지고 좀 법안에 좀 수혜를 또 받을 만한 섹터이기도 하고 네. 작년에도 뭐 미국이 인프라 투자하면서 이 수소 충전소를 계속 확대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정부도 25년까지 지금 충전소를 계속 확대하는 방침으로 가기 때문에 모멘텀은 저는 좀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두산피어스의 최근에 또 움직임이 아직까지는 추세를 돌리진 않았어요. 추세를 돌리진 않았는데 만약에 추세를 지금은 다시 돌려줄 구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적으로도 모멘텀이 살아날 시기이고 네. 그리고 지금 추세가 다시 또 돌림이 나와줄 만한 충분히 추세 여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 부근에서는 오히려 42,800원대를 돌파해주면 추세가 다시 바뀌는 구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42,800원. 부분대를 우리가 확실하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못하면 다시 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에서 한번 좀 비중을 축소를 하든지 아니면은 비중을 조금 늘린든지 이런 식으로 좀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가져가야 돼요, 수소는. 네. 그러니까 단기 투자 성향은 수소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성향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유념을 하고 32,000원대 이 네. 부분이 지금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깨지 않는다면 충분히 저는 투자 관점은 좀 홀딩 이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우리 수소 관련된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수소차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관련해서 조금 지원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소는 단기적으로는 안 된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은 매수가 42,000원에 현재가 35,000원 선이세요. 아마 한 올 초쯤 들어가지 않으셨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42,8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이 온다면은 비중을 축소하시고요. 32,000원 마지노선만 깨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빠르게 상담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종목 상담 여기까지 받아보도록 하고요. 내일도 저희 최준욱 전문가님 아침에 나오실 테니까 내일 이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은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장 시작하고 한 12분 정도가 지난 상황입니다. 지수 한번 확인을 하고 가면은 혼조세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5% 정도 올라오고 있고 코스닥은 반대로 또 0.3%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제 대형주 위주로 조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오늘 그러면은 저희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 관련된 섹터도 그렇죠. 괜찮았었고 사실 주말 사이에 뭐 큰 뭐가 나온 건 없기 때문에 그런 기세가 오늘도 이어갈까요?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건 OLED, 유기발광 모드. 네. 이쪽 관련주랑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메타버스. 지금 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원개발 같은 경우 지금 2등, 뭐 광림도 같은 경우도 지금 수소 섹터로 지금 저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수소 신사업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금 시세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내줬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조금 매우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LED, 뭐 OLED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XR이죠, 애플. 네, 네. XR 기기. 네. 그게 지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한국 기업에 대한 OLED 쪽에 투자 관점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LG 디스플레이를 좀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LG 디스플레이가 전반기 계속 적자였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기업이 매출 뭐 상품을 못 팔아서 뭐 적자냐 그게 네. 아니라 R&D를 계속 증가를 시킨 거예요. 투자를 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연구 개발비를 계속 확대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적자를 난 거고 LED 산업이랑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OLED 쪽은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굉장히 유망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업 개편이 만약에 들어가면은 LED 쪽에 인력을 조금 축소를 시키고 만약에 OLED 쪽에 확대를 계속 한다고 하면은 하반기 때는 호황기가 들어설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제품의 마진 같은 부분들 결국에는 뭐 LED 쪽에 대한 가격 추이가 다시 또 상승은 나와줘야겠지만 지금 디스플레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 성장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저는 좋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초점을 좀 맞추고 나서 지금 리셀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네. 그런 섹터가 다시 또 치고 올라오는 그런 것 경우들이 같아요. 네, 계속 바뀌어요.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뭐 가스 관련주라든지 수소 관련주라든지 뭐 폐배터리 관련주들은 이미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은 우리가 접근할 때는 조금 조심하게 접근을 하시고 지금 이제 아직 밑에서 치고 올라오지 않은 것 중에서 단기적으로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좀 메타버스, OLED 네. 좀 이쪽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뭐 순환매가 돌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요. 일단 최근에는 또 다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와 OLED 쪽. 최근에 사실 태조이방원 얘기 계속 하면서 조금 언제까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OLED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랫동안 기다려 오셨는데 바로 들어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바로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 어떤 것들 준비해 오셨을까요? 일단 이제 뭐 단기적으로 좀 모멘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앞서 이제 뭐 OLED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산업 성장으로 좀 보시고 좀 단기성으로 본다면은 뭐 당연히 좀 천연가스 관련주입니다. 천연가스 관련주랑 이제 태풍 관련주에서 우원 개발을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이 우원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토목공사 위주로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태풍 같은 경우 좀 이번에 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또 지나게 되면은 앞서 우리가 홍수 때 봤던 것처럼 폐기물 처리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기성으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접근이 충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시고 천연가스 정도는 좀 포트에 하나 정도 담는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전문가님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이제 다른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 조금 지켜볼 만한 종목 하나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제 앞서 아까 종목 상담했던 한국가스공사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GSE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GSE 같은 경우는 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접근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또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부분에서도 충분히 저는 좀 단기적으로 다시금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GSE를 조금 단기성으로 보시고 아니면 나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밸류성으로 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진욱 전문가님께서 추천해주신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연가스 관련주고요. 이제 두 번째 오늘의 메인 재료는 태풍 관련주입니다. 관련해서 종목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천연가스 관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저희 아까 상담 도와드렸던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좋은 종목이고 GSE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에 조금 강한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좋은 종목임에는 분명하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태풍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번에 너무 강한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토목공사 관련된 이제 업체인 우원개발을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최진욱 전문가님께 꼼꼼한 투자 전략 얻어가시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갖다 대기만 하시고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우리 최진욱 전문가님께 도움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내일도 이어지는 문자 상담은
샵 3989번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